네, 4월 16일 날 신의 한 수의 시황 상황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코스피 시장이 이 등락 파동들이 굉장히 좀 심하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뭐 많이 산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해도 또 판단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개인 투자자가 한쪽에 있는 업황이나 돈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쫙 하고 밀어내면 좋은데 개인 투자자는 이제 한 번에 뭉치지 않고 매번 뭐 잠깐 업종별도 보면은 다양하죠. 맞죠? 뭐 화학도 있고 뭐 의약품도 있고 전기전자 뭐 다 골고루 사는 부분이 오늘 전부 다 골고루 사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은 매도 관점이 많죠. 대신에 기관 투자자들에서 전기전자는 아마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난주 4월 9일부터 이 증안펀드라고 나왔어요. 증안펀드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는데 증안펀드라는 것은 증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펀드예요. 요즘에 줄임말 많죠. 맞죠? 줄임말들 많은데 증안펀드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 규모가 약 10조 7천억이다. 여기 이제 나왔죠. 그래서 1조부터 3조 이렇게 차례차례 돈을 써나간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제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형주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는 여러분도 다들 알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역할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부분들에서 움직임이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셧다운이 당했죠. 셧다운 했던 부분인데 뭐 유럽 쪽은 빨리빨리 재개를 해서 시장이 조금 반영을 좀 한다. 그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3월에 중국의 판매가 급속도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 공장도 일주일간은 쉬었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타격이었던 부분인데 조금씩 신차의 출시를 앞당기면서 어떤 흐름세를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다는 거. 물론 바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 1분기 실적을 원활하게 멋있게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그게 이제 선 반영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됐죠. 반영했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것도 그 이유죠. 1월 달에 실적이 뻔히 보인다. 그리고 뭐 2월 달까지도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상 뭐 대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16일자부터 이제 온라인 계약이 초등학교까지 다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싶습니다. 이거는 뭐 한수의 생각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에 대한 부분도 예전처럼 매일 가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하고 그리고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대처는 해놔야 또 다른 이런 악재 사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상태는 다른 나라보다는 확진자 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마구 늘진 않고요. 일단 뭐 최선의 방어는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재택근무를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뭐 공장 부분이나 회사 부분에 대한 경영 체제가 똑바로 돌아간다는 거죠. 물론 시간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시간까지는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빠졌던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현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죠.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치료제가 나오고
앞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조금씩은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당연히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죠.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3월 19일 날 바닥을 크게 찍고요. 지금 현재 V자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시황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반대 포지션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게 대용주보다는 소용주나 중용주의 각도가 아주 세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그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보통 1월달, 2월달 주가 상승한 것보다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넘어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죠. 소용주도 이제 막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약주를 한번 보면 사실상 제약주 부분에서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죠. 빠진 만큼 빨리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셀트리온 3인방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약주들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급등세가 나오는 거지. 부강력폰으로 급등 나왔어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일어났을 때 나의 투자의 방법이나 내가 과연 어떤 투자를 해야지만이 이제 계좌에 대한 복구나 이제 투자의 변화, 전환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가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가치 부분들이 결국은 돈입니다. 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소중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치 부분들을 재료의 가치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산의 가치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가치의 기준이 다 틀릴 겁니다. 맞죠? 그래야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투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약주를 완전히 그냥 거부하는 분도 있어. 근데 제약주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업황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물론 뭐 바이러스도 나오겠지만 또 치료제 나오겠지만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15년도에 메르스 나온 것처럼 또 5년 뒤에 나왔죠. 또 5년 뒤에 뭐 4년 뒤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바이러스 부분이 도는 부분이니까 제약주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도 항상 관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의 역할들도 시장에서는 잘 반영이 됐고요. 이제 어제부로 총선이 끝났죠. 끝나서 민주당 쪽에 아주 압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분의 종목들인데 특히나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한창제지라는 종목의 관련주를 갖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종목들이 단기간에는 많이 조정을 하면서도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낙선했죠. 낙선했던 분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하락세를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뭐 9일 신동도 마찬가지고. 그럼 반대로 이낙연 씨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선거는 이제 승리를 했지만은 종목들은 먼저 이미 선 반영되었던 것은 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선되면 당연히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은 그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까요? 그럼 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 자, 이번 장 팁을 줍니다. 이번 장에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과연 그 기업은 뭔가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느냐. 만약에 선풍기를 만드는 회사다 하면 계절적 요인으로 저 회사는 여름에 관련돼 있구나. 그러면 여름에 있는 관련 부분들이 과연 이번 경기에 있어서 얼만큼 기대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이 되면 이제 재료로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이걸 많이 찾아 나가야 돼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과정들. 그러니까 제약주도 올라가는 게 진짜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뭐 구충제가 치료하는 부분에서는 반영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한 거죠. 근데 이번 장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이 탔죠. 근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소형주에 대한 재료는 어떻게 된다? 순환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의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앞전에는 분명히 마스크가 갔어요. 그 다음에 세정제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구충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좌의 하단부에서 종목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담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현재 섹터 부분이다. 이 구간들을 풀어 나가면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4월 16일 날 시황 부분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